지금부터 구미시 주민참여예산 활성화 연구회 중간보고회 및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지원일 팀장 김석찬입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주신 이지연 대표 의원님을 비롯한 연구단체 소속 장미경 의원님, 이상호 의원님, 주은희 의원님, 신영아 의원님과 이정희 의원님, 김종도 의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자리를 함께해 주신 의회 사무국장님, 전문위원님을 비롯한 의회 사무국 직원과 집행부 기획조정실장님, 예산재정과장님 등 직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작에 앞서 진행 순서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례, 이지연 대표의원님 인사말씀, 용역기간 중간보고, 토론회 및 질의응답, 기념 촬영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발대식을 시작하기에 앞서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자리에 일어서셔서 앞에 있는 국기를 밟아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이하 국민의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지연 대표 의원님의 네, 반갑습니다. 저는 구미시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연구회 대표의 이지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구미시 주민참여예산 활성화연구회는 구미시 의회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의원님들의 격려와 배려로 출범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 30일 착수보고회를 거쳤고요. 오늘 이제 바쁘게 한 달 만에 중간 보고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지금 참여예산 제도에 대해서 관심은 있으시고, 그런데 법적인 제도가 어떻게 되어 있고, 구미시가 그동안 어떻게 운영해왔고, 어떤 부분에 노력을 했으나 어떤 부분은 미흡하다는 점을 우리가 전략적으로 도출해서 주민이 구미시의 예산 편성 과정에 효능감을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 연구단체가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 급하게 연락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와주신 구미시 읍면동의 중자치 위원장님, 위원님들 감사드리고, 또 우리 구미시의 참여예산 시민위원회 위원장님 비롯해서 국가의 위원장님, 부위원장님 오셔서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걸음을 하셨고, 오늘 우리 이런 활동들이 구미시 예산에 주민들이 예산 편성 과정, 집행, 그리고 평가 모든 과정에서 주민들이 구미시 예산의 효능감을 느낄 수 있도록 전략을 도출하는 과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에 이어서 다음 달 10월 말에 다시 한번 최종 보고회를 여러분들 하게 됩니다. 그때는 좀 더 많은 분들이 오실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겠고요.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전략 도출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원연구단체 주민참여예산 활성화를 위한 방안 중간보고를 나라사립연구소의 최승우 책임연구원님이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나라사립연구소 최승우라고 하고요. 오늘 그 귀한 시간 허락해서 감사하다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제 구미시 의원님들하고 저 주민들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주민참 활성화 방안에서 8월 30일 날 이야기하겠습니다. 근데 8월 30일하고 오늘하고 수석이 있었잖아요. 근데 의원님들이 바쁘신 나중에 수석이라도 바쁘신 나중에 또 많은 아이디어하고 소통하시면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방향을 찾을지에 대해서 이야기한 내용들을 약간 정리한 내용입니다. 근데 약간 미흡한 자료 정리가 미흡한 건 뭐냐면 착수보고 다시하게 나눴던 것들이 있어서요. 거의 중복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빼고
의원님들이 아이디어 주시고 또 새롭게 의견 주신 것들을 정리한 내용이기 때문에 약간 어떻게 보면 맥락이 점프가 있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학습 보고일 때 같이 공유했던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약간 점프가 있었게 느끼실 수 있다는 약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국민시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점검 모색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뭐 4단계로 우선 이야기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주민참여단 제도 이론적 제도적 고찰은 어떻게 보면 간단한 이론적인 맥락이고요. 근데 여기 계신 주민분들하고 의원들이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이 어떻게 같이 이야기 나눴던 부분이 국민시 주민참여에서 또 분석과 비교입니다. 근데 설명을 드리겠지만 행안부에서는 전국 주민참여단을 연말에 전체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 평가에 하다 보면 똑같은 평가 항목과 평가 지표를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 점수가 국민시 주민참여단의 어떤 수준을 말하는 건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좀 법이나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활성화 방안이라든지 국민시 의회 역할 방안들은 의원님들이 주신 아이디어들과 어떻게 보면 저한테 이야기 나누는 과정에서 좀 챙겨야 될 사례들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정리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또 우선 주민참여단 그래도 이론적 사례들 말씀드리면 우선은 주민참여단 제도가 과거에는 편성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보시면 주민참여단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과정에 주민을 참여시킴으로써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예산 사용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며 나아가 국민중심의 유지 실현을 위한 시대에 마련된 제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국민시 같은 경우는 조례개혁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시 의원들이 많이 공감하시는 부분인데요. 지금 현재 국민시는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국민시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참여 보장, 주민생활의 개선, 재정유지 발전을 위한 제도라고 정의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2018년도 전 지방재정 개정 전에 주민참여단 관련된 사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지방재정법은 예산 편성이 아니라 예산 정자정에 대한 참여를 보장하기 때문에 저는 조례가 좀 필요하다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맥락들, 주민참여단 권한의 맥락에 대해서는 오늘 이야기가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것보다는 여기 이제 주민들 이야기를 많이 듣는 시대에서 토론을 개최했기 때문에 이론적인 부분들은 빨리 넘어가고요. 국민시 주민참여 현황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료를 좀 많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2장으로 넘어가서요. 이 주민참여단 분석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안전부 주민참여단들 평가를 객관적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국민시 주민참여단 분석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말씀드릴 거는 2010년도하고 2014년도가 행안부 평가 지표가 크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까지는 어떻게 보면 이전까지는 평가 지표가 연속되어 있기 때문에 평가를 같이 하는 것도 의미가 있었지만 지금은 평가 지표가 너무 많이 변화됐기 때문에 올해 중심으로 알아보시면 타당하다. 왜냐하면 평가 항목과 평가 지표가 바뀌었기 때문에 올해 그 평가 항목과 평가 지표를 한번 제가 이것도 같이 그냥 들어난 다음에 국민시 올해와 운영계획 2023년도, 2024년도 운영 계획을 가지고 주민참여단 운영 계획을 가지고 한번 예상적으로 얼마 정도 국민시가 점수를 받을 수 있을지 한번 예상을 두고 한번 평가해 봤습니다. 보시면 현재 보시면 이 국민시 주민참여단 평가 예상 점수 현황인데요. 책임성은 간단합니다. 이 항목에 관련된 의미들은 주민 권리를 강화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이 항목의 평가 항목과 평가 지표입니다. 보시면 주민참여단 운영계획 수립 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냐 안 하냐 문제가 있는데 여기 참여하시는 국민시 주민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국민시는 운영계획, 조례 이런 근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수를 받을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주민 제한 사업 선정 과정에서 주민투표 공청회 설명회 등을 배치하는 함점인데요. 제가 이거는 매년 1회 정례회 때 주민들이 참여하시면서 결정에 참여하시기 때문에 이거는 3점을 저희가 모든 같이 3점을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공모 금액, 주민 제한 방법, 주민 제한 내역, 사업 우선순위, 선정 결과 중 기장목 2개 이상이면 3점인데 이것도 실시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3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한 사업의 사업의 검토를 위한 현장범을 실시하면 2점. 그 다음에 안 하면 0점인데 국민시 등록제라든지 운영계획 이런 내용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점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결사 및 평가 같은 경우에도 관련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점수가 없고요.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 주민참여나 관련된 표상이나 별도의 인센티브 제공 3점인데 이것도 국민시에서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시면 이 올해 2024년도 행안부 평가 지표 중에 책임성 부분 15점인데 아쉽게도 국민시가
확보할 수 있는 점수는 6점 정도로 지금 보입니다. 6점 정도 확보할 수 있고요. 어떻게 보면 15점 중에서 한편에 주민의 권리 강화 부분에서 6점 정도를 지금 우리 씨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책임성 부분은 다양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강화시키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항목입니다. 평가 항목인데요. 보시면 보시면 투명성인데요. 조례로 사회적 약자, 아동, 여성,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참여를 하고 있냐. 조례에 사회적 약자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민시도 3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조례로 성인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는 3점인데 이 부분은 조례에 명시가 안 되어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점수를 받을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조례로 사회 집행 가정, 모니터링 감시단 관련된 내용이 있으면 2점 받을 수 있지만 지금 조례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 받을 수 없고, 그다음에 조례로 사업의 결산 가정 보시면 아까 이전 건의 말씀해 주처럼 지금 주민 참여는 편성만이 아니라 편성, 집행, 결산 평가 과정까지 주민을 참여하는 것들로 권리를 강화하고 그걸 법적으로 강한 근거를 강화시키는 것들이 지금 추세인데요. 국민시는 좀 아쉽게 이 조례로 사회적 약자 부분은 근거가 있지만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보시면 근거가 미약합니다. 그다음에 참여 지원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조례 공개, 운영계 공개라든지 이것들은 홈페이지에 이런 내용들이 있는지 확인하는 부분인데 이거는 국민시 공무원들이 잘해주시기 때문에 참여를 받을 수 있다라고 저희가 봤습니다. 보시면 여기서도 투명성 부분에서도 15점 중에서 지금 보시면 확보할 수 있는 6점 정도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주성 같은 경우에는 주민 참여에 대한 기구가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고 어떤 평가를 만들어내는지 운영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보시면 주민 참여에 대한 기구 회의 소집 권한이 위원회에 있는 경우 6점인데 국민시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 장관과 협의한 다음 회의를 소집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자율적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어떤 권한들이 조례에 명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점수를 받을 수 없고요. 주민 참여에 대한 연구에 위원회 외 연구에 협의회 등 지원조직이 있으면 2점인데 국민시는 연구회가 있기 때문에 조직 구성상 2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 참여에 대한 기구의 운영 횟수가 5회 미만 0점인데요. 이 부분도 국민시에서 주무부서에서 상세자료를 다른 어떤 회의자료 보완이 있다는 점들도 받을 수 있겠지만 지금 운영계획상 보시면 한 번에서 2번 정도 해야 하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왜 회의가 중요하냐면 주민참여단이 제안서를 잘 쓴 제안서를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바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지역 주민분들이 같이 협력해서 못 쓴 제안서도 같이 집단적으로 이야기 나누면서 더 잘 쓰는, 다듬어서 더 구체적으로 제안서를 다듬는 과정들이 지금 강화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임시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과정이 없기 때문에 회의가 약간 미흡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점수를 받을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안 사업의 예산 편성 우선순위 결정권이 공무원회가 있으면 그다음에 0점이고요. 공무원 참여단 기구, 그다음에 참여단 기구가 독자적으로 결정해서 3점인데 이 부분도 임시가 3점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3점을 예상했고요. 주민 제안 사업의 예산 편성 총액 시딩을 공개하기 위해서 2점인데요.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주민들한테 편성권을 보장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행 부분이 그러니까 운영계획이 명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점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다음에 주민의 사업 제한 건수가 전년 대비 5% 이상 증가하면 2점인데요. 이거는 5%가 제가 보기에는 70건 정도입니다. 올해. 그렇기 때문에 2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2점 드렸고요. 그다음에 제한사업의 보안가정, 제한자 컨설팅 전문가의 담당 상담인데요. 이 부분도 바로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까 사회적 약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제안서 쓰다 보면 제안서를 쓰는 것들이 어려워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같이 지역 주민이 협력하셔가지고 제안서를 조금 더 풍부하게 구체적으로 쓰는지를 도와주는 것들을 물어보는 항목인데요. 이 부분에서도 운영계획이 명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점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이주성 부분에서는 5점 정도, 15점 중에서 5점 정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다음에 전문성은 어떻게 보면 주민참여단 교육 관련된 부분입니다. 교육을 수실하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사회적 약자, 주민참여단의 주민유전자성, 청년가정, 이 가정 중에 하나를 하면 2점이고 2개 이상 하면 2점, 3개 이상 3점인데요. 국민시 같은 경우에는 2개 이상 가정을 하기 때문에 2점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청소년 부분들이 청년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요. 일반 주민분들하고, 그 다음에 각자 청소년 분들하고 청년분 하기 때문에 2점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교육 관련돼서는 지금 10시간 이하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국민시 운영계획 보시면 사회교육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사회교육 중에서 시간을 3시간 한다고 하더라도 9시간 정도, 최대가 9시간이기 때문에요. 10시간 이하로 보이기 때문에 1점 정도 받을 수 있다고 예상됩니다. 근데 보시면 이 교육 부분에서 좀 주목하셔야 될 게 뭐냐면, 국민시만 주민참여 활성화에 대해 고민하는 게 아니라 전국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지금 주민참여단을 강화시키고 좀 활성화하는 것을 고민하실 때 이 전문성 분야, 교육 분야가 가장 먼저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교육은 담당 부서가 의지를 가지고 주민들과 같이 협의한 다음에 교육을 진행하면 바로 먼저 마치는 항목이기 때문에 바로 투자를 먼저 하는 항목인데요. 이 부분에서 더 등차가 많이 납니다. 왜냐하면 어디는 투자를 해서 바로 다 받잖아요. 그렇게 되면 시점이 올라가는데 안 하는 데는 바로 시점 못 받아버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20년 이상 차이가 나는 항목이기 때문에 이 항목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신경을 쓰는 첫 번째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코디네이터 전문가들 운영 시기에 운영하면 3점이고요. 안 할 경우는 0점인데 이 코디네이터는 말이 어려운데 이 이야기가 함의하는 뜻은 뭐냐면 일방적으로 강의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 바로 뭐냐면 퍼실레이터라든지 코디네이터랑 같이 교육을 하다 보면 이게 바로 워크숍 방식으로 교육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코디네이터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국민시에서 주민참여단 교육을 다양하게 워크숍 방식으로 어떻게 시험 방식으로 역량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냐 안 하냐는 부분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국민시는 어떤 강의식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떤 교육의 다양성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0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보도자료라든지 SNS 이런 어떤 홍보 강화 부분들은 국민시 공무원들 열심히 해주시고 3점을 좀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학교 교육청 공공체 주민대표 기구는 어려운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주민참여단 위원회만이 아니라 다양한 주민들과 만나고 소통하면서 주민참여단을 운영하고 있는지 근데 이 부분도 대표적으로 교육이랑 만나게 됩니다. 청소년들 만나면 학교 청소년들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교육을 다양하게 하는 부분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전문적 부분은 주민참여단 교육을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대한 평가라고 하시면 됩니다. 근데 보시면 지금 이 부분에서 3점 그다음에 어떻게 6점이기 때문에 15점 중에 9점 정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지금 생각이 듭니다.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가점 부분에서 4점 이렇게 있는데 이 가점은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시면 점수를 받는 부분입니다. 2003년도부터 주민 이참여 시스템을 활동하고 있는 건 바로 전국 주민참여단 자료들을 모아놓는 사이트인데요. 국민시 홈페이지에 연계가 되어 있으면 주민이 참여 시스템을 활용하는 거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이 2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 국민시가 주민참여단 주민참여 링크를 사용하는데 링크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주민참여 링크가 아니라 소통참여 링크가 연결되어 있는데 이거는 빨리 개선해 주시면 평가가 12월 정도 11월 달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그 전에 개선이 되시면 이건 2점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2023년도 컨설팅 결과에 따라 교육학을 개선하는가 이건 바로 뭐냐면 2003년도에 국민시가 컨설팅을 회원부는 매년 평가 전에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어떻게 해야지 주민참여단이 더 개선되는지에 대해서 컨설팅을 제공하는데요. 그 컨설팅을 했는지 그리고 그 컨설팅의 내용들에서 개선할 부분들을 왜 개선했는지를 2점으로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시가 전년도에 컨설팅을 신청했고 컨설팅 결과를 수용한 다음에 계속해서 했다. 그럼 2점을 받을 수 있는데 이 부분들은 저는 그냥 공무원들 열심히 하면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2점 받을 수 있다고 해서 4점을 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평가 부분에서 2참여라든지 이런 배점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적극성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주민참여단에서 담당 부서 공무원들이 얼마나 수고해 주시는지에 수고하는지에 따라서 가점이 들어간다 정도 이야기 드렸습니다. 계속 들어가 있는데요. 그다음에 종합상에서 이거 정성평가입니다. 아까 부분은 체크해서 정량적인 부분이라 이거는 정성평가 부분인데요. 행안부에서는 발전 가능성을 두 가지로 봅니다. 보시면 매우고소 전년도 대비해서 교육의 전체적인 발전이냐. 두 번째는 우수시책이라든지 어떻게 다른 지역에서 벤치마킹을 하거나 다른 지역의 벤치마킹 사례들을 수용해가지고 개발전했는지 두 가지 측면에서 발전 가능성을 보는데요. 우선은 제가 보기에 종합산 정성평가 발전평가 가능성에서 우선은 10점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종합산 정성평가 우수시책 사례 발굴이라든지 이쪽에서는 약간 죄송하지만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시 의원님들이 찾아주셨지만 2023년도 운영계획하고 2023년 운영계획이 의원님들이 저한테 공모를 주셨는데 바뀐 점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수시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만들 수 없기 때문에 5점 정도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시면 15점 정도입니다. 그럼 아까 정량평가 15점에서 4가지 평가 항목이 있었잖아요. 그거하고 4점 그리고 여기까지 합치면 여기 계신 주민분들하고 의원님들 죄송하지만 국민시가 예상받았을 때 47점 정도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점수를 후하게 주고 아니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평가를 객관적으로 하다 보면 이게 운영계획하고 조례. 저희가 우선은 운영계획하고 조례에 주겠던 이유는 우리 구미시 주민분들이 운영을 어떻게, 구미시장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두 가지 있습니다. 조례가 운영계획이기 때문에 기타 자료들, 구미시 의원님 다른 활동들 열심히 했는지도 아실 수 있지만 그 자료는 주민분들이 확인할 수 없고 참여에 대해서 어떤 공개성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은 주민분들이 개발적인 자료, 조례라든지 운영계획을 가지고 평가했는데 40조 정도가 나옵니다. 근데 아쉽게도 올해 2014년도부터 행안부에서 주민참여단 정통을 한 다음에 모두 보통 미흡으로 해당계로 나눈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구미시에서 받을 수 있는 등급은 죄송하지만 미흡으로 보여집니다.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보시면 이거는 왜 말씀을 드리냐면 구미시 운영계획이 변화가 없는 게 아니라고 의원님들이 재정시 부분을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의원님과 같이 확인해 보니까 보시면 2022년도 구미시 주민청약 예산안의 규모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주민 제한사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알고 말씀드립니다. 제한사밖에 없습니다. 근데 보시면 2003년도에는 제도가 변화가 돼가지고요. 일반 참여 예산 부분이 들어갑니다. 일반 참여 예산 부분은 주민들이 제한한 게 아니라 사업부서가 했던 사업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주민들 같이 이야기 나누신 다음에 사업들을 편성하는 건데요. 그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보시면 관련된 내용이 없습니다. 운영계획. 그래서 제도는 분명히 22년도하고 23년도가 변화가 됐는데 없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재정공시에서 포괄사업비라는 항목을 이야기를 쓰는 것들은 솔직하게 타당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을 보시면 포괄사업 이런 단어를 쓰는 것 자체를 어떻게 보면 약간은 그러니까 법에 어긋나는 어떤 예산 편성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포괄사업비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의 단어를 쓰는 것 자체가 오해를 부를 수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의원님들이 오해할 수 있는 단어들입니다. 포괄사업이라는 개념 자체가. 그다음에 일반 사업 관련돼서는 사업비가 크지만 이 부분에서 주민들하고 어떻게 소통하시고 그다음에 의회와 어떻게 소통하는지에 이런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좀 제도를 개선할 부분이니까 좀 더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변화된 내용들은 운영계획에 당연히 있지만 구미시 의원님들이 열심히 찾아주신 것은 2003년도하고 2004년도 운영계획이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화되고 있지만 제도가 변화되고 있지만 운영계획의 변화가 당기지 않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같이 의원님들하고 찾아주신 거고요. 여기 보시면 2024년도에 일반 참여단이 들어있잖아요. 이렇게 들어있는데 일반 참여단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 참여단 여기 보시면 주민 제한 사업이 아닌 사업 중 자치단체가 주민 참여에 일정한 기준을 설정한 사업인데요. 이런 주민 참여에 일정한 기준을 설정했다면 이게 운영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기준으로 참여를 보장하고 있는지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다른 법령에 의한 참여 절차를 제외한다. 주민 참여에 대한 온전하게 이 경로로만 이게 들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다른 세부 사업별 주민 의견서가 작성이 돼야 되는데 제가 의원님들 같이 확인한 경우는 적정 부적점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주민들이 어떻게 의견을 표명했는지 적정 부적점만 있는 것 자체가 약간 미흡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분명히 주민들 공개해야 되고 약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부분들을 제가 찾아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제도 개선의 방향이고요. 그다음에 2004년 주민참여 내역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일반 참여단이 어떻게 보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제안하신 보다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과 같이 협의해서 어떤 사업들을 결정하는 구도가 많죠. 더 큰 부분을 차지하지만 구미시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되고 진행이 되는지에 대한 절차라든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자료들이 운영계획에 확보되지 공개되지 않고 있다 정도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장식 도인데 그래서 의원과 같이 주민참여단 제도 활성화 방안 및 개선 과제를 제출했는데요. 우선은 이 세금성 부분, 주민의 권리와 권리 강화 부분들은 구미시 의회 주도에서 어떻게 보면 평가 및 포상 제도를 도입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주민참여단 기구 중에 연구회가 있습니다. 연구회에 구미시 의회 두 분의 의원님들이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2015년도부터 운영이 되어 있다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약간 운영이 미흡하고 연구에서 하는 일이 바로 제도 개선이라든지 제도의 변화점을 찾아내는 거죠. 평가를 주 운영을 하는데 그런 어떤 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의회 주도로 주민참여단 제도 및 평가 그리고 포상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하신 공무원들, 주민분들한테 상을 주는 건 단지 잘했다라고 상을 주는 게 아니라 평가를 하기 위한 기준들이 마련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포상은 상을 주는 게 아니라 포상의 기준들을 마련한다면 평가를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포상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과 주민분들 같이 토상을 만드시면서 주민참여단에서 주민에서 어떤 부분을 점검하고 있는지가 어떻게 보면 토상에서 확인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이 사례들은요, 자료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워낙 사례들이 많아가지고 일부 담아서요, 사업자든지 주민참여 사례라든지 경영 사례라든지 지금 국민시 의원들이 공통하고 있는 어떤 내용들이 이런 내용들 자료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제한사업 구체와 관련돼서 서울 울동시 같은 경우에 지역 주민분들이라든지 의원님들이 현장 돌아다니면서 같이 이야기 나누시면서 제한사업을 다루는 과정, 그 다음에 제한사업의 타당성을 못하는 것을 분명하고 있다 정도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례들은 좀 이렇게 적어지면 될 것 같고요. 또 여기서 가감이 넘어가요. 이제 의회에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설명을 드립니다. 여기서 보시면 투명성 부분 같은 경우에는 국민시 의회 주도부에서 주민참여단에서 조례개정을 필요한 부분들이 여기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저희가 의원님들하고 같이 찾았던 건 뭐냐면 최근에 주민참여단 제도 2024년도에 크게 변한 항목 평가 지표가 크게 변화하면서 다른 지방자치에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가 여기서 나타납니다. 보시면 부산시 동구 같은 경우에 8월 10일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예산 편성 등 예산가정 정가적 주민참여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평가에 대응하기 위해서 조례를 바꾼 부분들이고요. 여기 보시면 부산시 동구청장은 예산 편성 과정 집행 결산 이런 것들 편성이 아니라 바로 전체적인 과정으로 넣어놨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다 점수 평가를 대비해서 조례를 다 개정한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산시 동구 같은 경우에 보시면 집행 관련된 항목들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에 주민참여단 협의 집행 모니터링하는 사람들을 명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부산시 동구 같은 경우에 심사 기준에서 이렇게 심사 기준이라든지 심사 기준에서 회계연도 부정 대상을 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 보시면 안전사고 심사 기준에서 안전사고 예방사고 또는 사회적 낙자 지원을 받는 사고 우선시한다. 아까 안전사고 예방이 생활안전 주제 2점이고요. 보시면 사회적 낙자가 3점입니다. 5점 때문에 어떻게 공고를 만들어 놓은 공고로 보입니다. 그리고 공고 같은 경우에 위원회 입국 관련할 때 청년도 3점이었잖아요. 청년도 주민 중 청년 기본법 소재 청년들을 위원회를 한다. 그 다음에 보시면 성별, 연령들을 고려하여 사회적 낙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사회적 낙자 부분들을 평가를 고려해서 지금 조례를 8월 10일에 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부산 동구 주민센터 운영계획에서 아까 위원장은 위원회 대표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하고요. 회의 소식권을 위원회에 받아줬습니다. 이게 바로 아까 2점 정도의 항목입니다. 이렇게 부산 동구도 평가에 맞춰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포상 관련해서 아예 조례에 넣어놨습니다. 동구 같은 경우. 약간 특이한 부분인데요. 구청장은 주민참여에 따른 사업을 제안하거나 참여를 증명 예산을 거기에 포상금을 지불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포상 규정을 아예 운영계획이 아니라 조례에 명시하게 부산 동구의 약간 특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홍성군 주민참여단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6월 28일 날 홍성군 같은 경우에는 2년 동안 동학사 고수하고 특별상 교육부분 수상한 지방자치단체입니다. 보시면 다른 쪽은 정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리해 봤습니다. 보시면 군수는 위원회가 사회 여러 분야를 대표할 수 있도록 다른 각국의 위원회를 구성한다 해가 보시고요. 보시면 양성평등, 여성, 그 다음에 지역, 고려, 그 다음에 보시면 청년, 아까 3점 부분이죠. 사회적 약자, 장애인. 여기서 홍천군 같은 경우에는 약간 특이한 게 위원회에 들어갈 때 사회적 약자가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될지 분명히 명시가 났습니다. 두 명이 다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는 명시가 되어 있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홍성군의 약간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홍성군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부산광역시도 7월 3일자로 조례를 개정해놨습니다. 보시면 주민참여단 제도는 시 예산 편성 예산 과정이라고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주민참여 기구란 시 예산 편성 예산 과정 주민참여 과정을 심의한다. 라고 해서 예산 정가정에 참여한다라는 것들을 조례에 명시해놨고요. 보시면 광역시에서 주민참여단 제도 운영에 대해서 집행 모니터링 아까 보시면 그 부분 집행 평점이기 때문에 관련된 평가문이기 때문에 주민참여단 사업 집행 모니터링에 관련된 사항을 또 명시해놨습니다. 그리고 제도 운영부에서 여기 보시면 절차에서 사업 집행, 결산 모니터링, 사업 공모까지 이렇게 해서 편성 집행, 결산까지 전체적으로 근거를 만들어놨습니다. 그다음에 시장은 예산 또는 결산의 합정 또는 이렇게 해서
부분들, 권리 부분들을 강화시켜 놨다는 것들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운영 조례에서 아까 생활안전 관련된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을 심의 기준에서 여기 보시면 주민 안전사고 예방 관련 사업 우선한다라고 해서 이 부분을 이렇게 일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부산시로 조례를 7월 3일자로 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넘어가고요. 네, 주민참여단에서 거기 보면 타협 앞전 부분에서 다음과 성별 고려 있고요. 그 다음에 위원회를 구축할 때는 성별 연령대 기준 고려해서 청소년, 여성, 노인, 장애인, 기초생활 수급자. 어떻게 보면 부산시가 약간 특이한 것들이 기초생활 수급자를 타협 앞전으로 간주하고 같이 하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약간 특성 있는 부분입니다. 청년 참여를 보장하는 것 3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해 놨습니다. 어떻게 보면 타협 앞전 청년 부분이 6점을 줍니다. 이렇게 권리 강화 부분에서 이렇게 부산시도 행정 평가를 고려해서 6점을 얻을 수 있도록 이렇게 조례를 동결했다. 개정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대구광역시가 보시면 9월 20일자입니다. 평가를 하기 위해서 9월 20일자로 조례를 개정했는데 보시면 편성된 예산 과정에 하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시장예산부에서 예산 과정에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현하는 자체가 아까 예산 정가정 참여 부분들을 같이 강조해서 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위원회 구성에서 성별, 연령대 비율 구성 고려하고요. 4학년까지 2초간의 아동, 여성, 노인, 장애인, 교도생, 사회적 약자 및 청년 참여인데요. 여기서 보시면 아동이 들어가 있는 게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회적 약자가 여러 가지로 기준들이 조금 지역의 특성에 맞춰서 좀 들어간다. 그러면 대구시 같은 경우 아동이 들어있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약간 차별성 있는 부분이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시면 심사 기준에서 가장 어려운 항목 생활안전을 노래로 근거를 두기 위해서 심사 기준에서 주민 안전사고 예방 관리사고 우선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회의 소집권도 보시면 위원장은 예산활동 등이 필요하다고 운영할 때는 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해서 각자적으로 위원회 위원장이라든지 의장을 기구해서 회의 소집할 수 있는 권한들을 조례에 명시해놨습니다. 그다음에 대구광역시 시장은 주민안전부서 구분을 해서 지역회의 그것도 어떻게 보면 주민참여 기구성 있잖아요. 연구회라든지 지역회의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점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지원협의회. 이 지원협의회는 구미시에 있는 연구회와 똑같은 성격입니다. 근데 연구회와 지원협의회 차이는 뭐냐면 연구회는 제도를 연구하는 것들이 약간 주관점이라면 지원협의회는 제도 운영까지 같이 합니다. 제가 서울시 지원협의회 부회장으로 활동을 4년 동안 했는데요. 서울시 지원협의회는 7시에 2주에 한 번씩 공모합니다. 그래서 2주에 모여서 오전 7시에서 오전 9시에 보통 회의를 끝냈는데요. 주요사항이 뭐냐면 집행부에서 하는 45일 전 주민참여단 관련된 활동들을 점검하고 어떻게 할 건지에 의견을 주고 또 지원을 도와주고 협의해주고 그다음에 뭐냐면 우리가 지역 주민분들이 할 수 있는 사업들은 공무원들이 하는 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알아서 하는 것들 우리가 해야 될 영역들을 정한 다음에 주민참여단 협의회에서 어떤 부분들은 우리가 할지 어떤 부분은 공무원들이 할지를 나눠서 하는 것들을 지원적으로 한다면서 어떻게 보면 연구회와 지원협의의 차이점은 연구를 지원적으로 두느냐 아니면 지원협의 운영까지 지원협의 자체 연구는 하지만 연구와 운영전까지 하는지가 차이가 나서 지원협의에 두느냐 연구에 두느냐 차이가 있다고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대구광역시는 지원협의라고 하기 때문에 운영 전반에 대해서 같이 하는 어떤 제도 운영 기구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좀 의원님들이 고민하시는 게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이 실제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어떤 권리 부분이 보장이 되더라도 지역 주민들한테 실제로 참여를 안 하신다면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거기 때문에 고민하셨던 부분이 법적 내용과 어떻게 보면 사례들이 연관돼서 구미시에 적합한 제도들을 어떻게 도입할지 이런 부분들 사실 하시는 경우들이 경험해놨습니다. 그래서 집행사업 보유분들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의원들이 같이 사례를 공유했던 부분들이고요. 이런 부분들은 행안부 조례라든지 행안부 법조 내용들을 같이 검토한 내용들이 정리해놨습니다. 넘어가고요. 여기까지는 청년 정책법이라든지 이런 것 하는 사례들을 거기서 구미시에서 우선적으로 먼저 도입해야 되는 것도 뭔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 정도 이제 주민분들한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민주성 부분에서는 구미시 주민참여 연구회가 올해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주민참여 기구 연구회 운영을 정상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상화시키신 다음에 제도 설계라든지 촉진을 추진하는 방법들을 좀 연구회 중심으로 좀 진행하는 것들을 고민하고 계시다 정도 이야기 드립니다. 그다음에 구미시 홈페이지 보시면 주민참여 연구회라고 되어 있고요. 연구회 예산정만 5분하고 관련 분야 공무원 3분, 구미시의원, 그다음에 시민단체 관계자 이렇게 다양한 그런
구성들이 참여하면서 국민시 주민참여단 대도를 설계하고 운영의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회의자입니다. 정상화는 바로 보면 다시 많이 만나시는 겁니다. 서울시 지원협회가 2주에 한 번씩 꼭 모였잖아요. 그래서 매번 점검하는 것도 하고요. 여기서 보시면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시장은 주민참여단 제에 대한 운영, 정책 수립, 연구개발, 여기는 방지 등을 위하여 주민참여 연계를 준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 기구를 통해서 좀 제도 설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논의하는 어떤 경로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이런 사례들은 좀 중요한 문제들로 저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문성 부분에서는 지금 보시면 지금 약간 고민하는 게 교육은 확대돼야 되는 게 맞는데요. 어떻게 확대시킬 건가라는 고민할 때 간단하게 지금 고민하고 보면 언제까지 국민시가 외부 강사가 들어와서 지역 주민들을 교육하고 가는 게 아니라 지역의 역량으로 어떻게 보면 강사진을 구성하는 것들을 고민해 보는 것들이 시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지금 다른 사례보다는 지금 국민시 의원들이 다시 주목하고 있는 사례는 어떻게 보면 이 사례입니다. 인천광역시에서 2019년도에 주민참여 전문 강사라는 단독 교육사입니다. 이 과정을 운영을 해가지고 20분의 지역 강사를 방송했습니다. 이분들이 바로 교육에 되는 건 아니지만 이분들이 공통대학 만드신 다음에 지역 현장에서 주민참여단에 궁금한 것들을 팀들 같이 소통하시고 간단한 교육들, 한 30분 내의 교육들을 하나는 운명으로 찾아다니면서 교육하는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져서 보시면 이 교육 과정이 얼마씩 아닌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같이 해보는 것도 어떻게 보면 지역 주민참여 역량들 언제까지 외부 전문가들이 와서 국민 주민분들한테 이야기 나누고 떠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역량이 굉장히 추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교육 역량들이 어떻게 보면 국민시에 만들기 위해서 이 부분들은 시민사회라든지 주민참여 경험 있는 의원님들과 고민해서 강사과정, 양성과정을 통해서 국민시의 교육 역량을 어떻게 추적할 것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육 확대라든지 퍼센트 사례들은 다른 쪽에서도 퍼센트 사례가 단순하게 퍼센트 적용된다가 아니라 교육을 다양하게 하는 어떤 사례를 활용되고 있다는 것도 이야기 드리는 거로 마무리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문화의 성분조사를 다양한 사례들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지금 국민시 주민참여단 국민시 역할 강화하기는 다른 쪽 사례에서 지금 보시면 지방에서 홍성군 같은 경우에 의원님들이 이렇게 구성활동을 통해가지고 공무원들이 적극 기동을 요구한 사례로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사례들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서 어떻게 보시면 홍성군 의회에서 3차에서 2019년도에 발언을 시작해서 교육을 하시면서 근데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2019년도부터 홍성군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통해서 주민참여단 제도에 대한 적극 기동을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홍성군은 2020년도부터 3단계 2020년도 제도 시작단 교육 단계 그다음에 제도 그다음에 출발 단계 해가지고 3단계로 주민참여단 제도를 설계한 다음에 단계를 추진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2020년을 준비했고요. 그다음에 2020년도에 성과를 통해 가지고 2020년부터 행안부 전국 주민参평가 종합사례라든지 투표를 받는 사례입니다.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의원님들이 구성활동을 통해서 명예에서 주민참여단 연계하셔가지고 적극 공동을 주문하신 사례. 그래서 이런 사례들을 국민시 의원님들도 지금 주목하시고 이런 사례들을 활용해서 내가 주민참여단 통한 지역 주민들의 권리 영향을 어떻게 강화할지, 참여를 보장할지 이런 부분들을 하고 계시다. 보시면 이런 사례들을 검토하고 부탁하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짧게 간략하게 이야기 드리려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저희가 8월 30일부터 국민시 의원님들과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해가지고 이야기 나누고 아이들 나눴던 것들을 간략하게 정리해서 지금 다시 고민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러면 약간 어떤 부분들은 너무 빨리 나가는 게 아닐까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학습 때 다시 또 이야기했던 부분이 좀 오늘은 중복되기 때문에 틀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그런 식으로 지금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국민시 의원들이 열심히 지금 연구하고 계시다라는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이야기 잘 들어서 감사합니다. 토론에 앞서 잠시 책상 배치를 토론에 앞서 주민참여예산 활성화 연구회 의원님들의 간단한 보루 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장민경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저는 임시 주민 참여 예산 활성화 연구회 안미경 의원입니다. 먼저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많지 않은 시간을 준비하면서 대표님 이전님께서 많이 노력을 해주셨고요. 오늘 이렇게 합자하는 시간을 마련하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들이 있었는데 저는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23년도, 2024년도에 구미시 주민 참여 예산 제도의 운용 계획을 제가 검토해봤습니다. 그 결과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전국 주민 참여 예산 제도 평가에서 구미시의 주민 참여 예산 제도가 기대에 못 미치는 점수를 받은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는 구미시 주민 참여 예산 제도가 보다 효과적이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다만 이번 평가가 2024년도에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평가 과정의 일부이므로 이를 기회로 삼아 구미시 주민 참여 예산 제도의 운영 방안을 계속하고 개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지금은 평가 결과에만 집중하기보다는 구미시 주민 참여 예산 제도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앞으로 어떤 행동을 기획하고 준비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것이 더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시점입니다. 특히 현재 주민 의견 수립, 현장 방문, 전문인 및 코디네이터 참여 지원 등 일부 세부 항목들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이 부분들을 개선하고 시민들의 권리와 권한을 고도화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과 같은 자리를 통해 시민들께서도 행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며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하시고 앞으로도 토론회와 같은 자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재원입니다. 좀 늦었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에 관련된 부분들은 여기에 중자치위원회에 계시는 분들도 아마 많이 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위원회 예산과 참여 예산은 좀 구분을 해서 생각을 해줘야 되는 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이 자리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반영하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마 지금까지는 집행기관에서 참여 예산 설명회를 다녔을 뿐이지 주민들의 의견을 어떻게 수렴할 것인가, 모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구체화되지 않았다는 부분들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활력을 불러놓고 새롭게 변화를 시작하는 좋은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필요한 요구를 반영해야 되고요. 예산 준비 과정에서 주민 참여가 보장돼야 되는 부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를 위해서 각 부서에서 시민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이 설명의 개념으로 갔다는 부분들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 소통을 해야 되는 그런 분위기로 제도 개선이 돼야 되고 그런 것들이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토론회 참여해주신 시민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소중한 의견을 듣고 주민 참여 예산을 어떤 방향으로 잡아나가야 될 것인가를 보고 그런 것들이 또한 마지막에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참여 예산의 의견들이 나와서야만이 우리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거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주민참여 예산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상호 의원입니다. 설명을 좀 듣고, 보고에서 듣고, 저희도 참석을 하고 합니다만, 주민 참여 예산이 다른 해석에서 우리 주민들이 참여해서 예산 편성하는 게 전체 관여해야 되지 않냐, 이런 해석을 하는데, 주민들이 참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정부에서 하는 게 있고, 일반 예산도 있고, 일반 참여가 있는데, 지금 주민참여 예산 각 부서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 시민들 또한 다양한 사업을 제시하고 계시는데, 지금 예산이 주민참여하고 아까 설명 나올 때 보면 260억 정도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이걸 전담하는 분이 안 계시는 걸로 여러 업무를 보면서 지금 이 업무를 보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 효과나 효율을 극대화하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한 명의 전담 공무원을 배정하여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참여예산의 고도화를 위해서 사실과 비교해 뒤처지지 않도록 현진 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찾고 이를 바탕으로 시민에 대한 토의와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구미시 주민참여예산 활성화연구회 의원 추호입니다. 오늘 참석해주신 주민과 공무원님들, 의회 사무 지원님들 감사드립니다. 이게 변화의 시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중간 보고 진행을 보면서 구미시가 탈 지역에 비해서 주민참여예산 제도에 대한 교육부터 시작해서 적극적인 흥정이 많이 미비하다는 이런 의견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이렇게 단시간 내에 이게 좋은 성과를 내기는 힘들고요. 이 주민과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들 그리고 저희 의회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변화의 시발점이 되는 것은 매우 뜻깊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주민 여러분께서 주민 참여 예산 제도에 대한 이런 이해와 발전을 위해서 다 같이 좀 노력하는 이런 계기가 됐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신용환 시의원입니다. 오늘 중간 보고를 통해서 우리 주민 참여 예산제 연구회의 구성이 중요함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시민분들과 공무원, 구미시의회,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연구회를 활성화함으로써 구미시 주민 참여 예산 제도의 발전을 위한 주요 참여자 간의 협력과 의사소통을 강화하는 자리가 지속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구미시 주민 참여 예산 제도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변화와 도전은 항상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어려움, 불안, 그리고 혼란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미시의회는 주민들의 의견을 소중히 여기며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이러한 변화와 도전 속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이루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오늘 많은 시민분들께서 참여해 주신 것에 대한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런 참여가 구미시 주민 참여 예산 제도의 활성화와 고도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주민 참여 예산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며 주도적인 역할을 통해 구미시의 발전을 함께 이끌어 나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유로운 토론 및 질의 시간이 있겠습니다. 기대하면 되는 겁니까? 네. 문재인 자리를 마련해주신 구미시 시의원 여러분들이랑 여러 관계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저는 산동원 민영협의회 사무국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자격증 저번 기간 동안 또 시민예산 심사위원으로도 또 일을 해봤고 좀 연임으로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서 먼저 드려놨습니다. 우선적으로 좀 섭섭한 것이 오늘 의원님들도 많은 문제점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오늘 토론도 사실 저는 몰랐습니다. 어제 처음 의원님이 전화가 오셔가지고 토론회를 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의원이 저도 모르는데 당연히 시민들이 알 수가 없겠죠. 이러면 저는 분명히 최소한 일주일 전에 문자로 보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도 되지 않는데 무슨 토론회가 되겠습니까? 형식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행정이 미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공무원이 한 명도 없다고 하고 저도 오늘 처음 듣고 알았습니다. 어떻게 담당 공무원이 한 명도 없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태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지금 알았습니다. 담당 공무원 한 명도 이거 말합니까? 형식 내기지. 그리고 제가 2년 전에 청출rom할 때도 있어갖고 한두 달 전에 또 새롭게 연임할 때도 가봤지만 그래도 저번에는 부시장님이라고 오셨더니만 이번에는 국장님 한번 와서 잠깐 인사하고 가시더라고요. 구미 예산 심사위원을 모셔놔놓고 형식적이지 않습니까? 시장님은 바쁘면 못 오시면 부시장님도 바쁘시면 못 오신다지만 국장님 한 번 오셔서 다른 인사하고 보러 갈 것 같으면 안 오는 것도 낫습니다. 뭐라고 왜요 그러면? 솔직히 형식 아닙니까? 그래놓고 지금 다른 타도시에 비해서 행정이 미비했다더니 정수가 모자란다더니 예산을 못하면 그런 말씀 말하면 부끄러워하셔야지. 나 갔다고 월급 넣으니까 하나하나 똑같은 겁니까? 시민들 모셔놔놓고 뭐하라고 그런 행정을 합니까? 그럴 것 같으면 돈 아깝게.
하지 마십시오, 그 같으면. 저는 오늘 이런 걸 보면서 많은 걸 느꼈습니다. 왜 구미시가 발전하지 못하고 40만이 무너지는가? 행정에 비대하고 관심이 없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구미시 행위에서 하려면 제대로 하시고, 구미시가 앞서간다는 말 듣고 싶으면 제대로 감사양상해야 되고, 구미시가 더, 이렇게 하니까 탑에 모아야 되는구나. 구미시 의원들이 모여서 설득하고, 연구하고, 개발하고, 시민들이 참여하니까 새로운 예산들이 나오고, 새로운 많은 안들이 나오더라. 이런 게 나오면 시민들도 알게 되는 겁니다. 토론이 아무리 얼마나 뭐합니까? 우리끼리 모여서 노래 부르는 차이 낫죠. 토론을 하면 결과가 나오고, 토론을 하면 시민들이 습득이 되고, 토론을 하고 나니까 구미시가 발전되더라. 이런 거를 시장이 들어와서 알아야 되고, 구시장이 들어와서 알아야 되고, 모든 본인도 알아야 되고, 시민들도 알아야 됩니다. 우리끼리 와서 물 마시고 하면 뭐하겠습니까? 이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여기 앞에 계신 부모님들 더욱더 열심히 해주시길 바라고, 저 또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앞에서 다 해줬어요. 그거를 단순인데. 자,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의원님 다시 앉아가겠습니다. 다시 주민자치위원회하고 마단지가 제가 색다른 게 되었습니다. 근데 예산을 받아서 집행을 하면요, 제재가 너무 많습니다. 하물며 금융 캠페인 하는데 배터리 3,000원짜리 사는 것도 등급법 위반이라고 이게 물품 줄 수 없답니다. 왜? 공장 같은 개념입니다. 방공무원이다 물어보니까 그러면은 배터리를 주지 말아라 하면 뭘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물품이라 하는 게 요즘에 애들 3,000원, 5,000원 필요치 않습니다. 이것까지도 못 준다. 이걸 어떤 인권 해석을 내린다. 그러니까 선관위에서 인권 해석을 받았대요. 그러면 예산 250만 300만 줘놓고 청소년을 위주로 하라고 딱 끌어놨습니다. 청소년 캠페인이다. 청소년 금연 캠페인. 그러면 청소년한테 그렇다고도 금연 택지까지 생각해봤습니다. 다행히 애들이 담배 피운다고 부스에 와서 홍보를 하는데 제 담배 피워요 주세요 소리 하지 않고요. 보수의 협조 공문을 보내서 보수장님께서 충분히 저희들이 금연 캠페인을 할 때 상담사가 와서 상담을 해주겠답니다. 그것까지도 됐습니다. 그러면은 청소년들이 지나가다가 오게 만들라 그러면은 제가 아무리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 아무리 가서 뭐 일내고 여기서만 보시가 얼마 담배 피지 마 막 가서 돌아가면 가서 돌아간다 이렇게 다 뒤져요. 청소년 듣겠다가 청소년들을 오게 만들라 그러면은 청소년들이 욕하는 거 배터리 보조 배터리 정도는 줘야 된다. 그것도 못하게 합니다. 그럼 또 여기서 어떤 주제를 하느냐? 왜 안 됩니까? 선거법 선관위에 걸린대요 하나. 규제가 너무 많습니다. 의원님들. 그게 어디 조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은 기런 기부를 할 수 있지. 전문가가 여기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우리 강사가 전문 강사가 있는데 강의를 하면은 그 동네에서는 주민자치위원들은 보수를 받아갈 수가 없다. 이게 어디랑 조례냐? 시조례랍니다. 의원님. 예? 이 시조례를 저는 지금 들었는 겁니다. 제가 받았는 지가 2달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어디의 소리입니까? 제가 이쪽으로 시조례에 권리가 있다. 그러면 저희들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위원이 27명입니다. 그러면 까지까지 나와 있는데 주민자치 참여 예산을 내서 주민자치위원들과 같이 하고 주민들과 같이 하자 이야기를 하면서 규제를 다 걸어놓고 안 돼요. 너희들은 할 수 없어요. 이런 규제를 걸어놓고 안을 올려라. 예산을 줄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거기에 맞는 예산을 맞게 갖고 와서 서십시오 하면은 좀 이렇게 규제도 풀어주고 해야 되는데 너무나 틀에 맞춰서 나가 있다. 의원님들 오늘 이렇게 참 좋은 자리 마련해 주셨잖아요. 그지? 주민자치 예산 제도가 편성이 되면 정말로 제가 여기를 적어놨습니다. 믿음이 생길 것 같다. 예산이 정말로 투명하게 써지는구나. 내가 내는 세금 깨끗하게 잘 써주는구나. 나도 가서 주민한테 홍보해야 되겠구나. 또 하나,
아, 내가 내 세금이 나한테 돈을 못다 하니 나는 그보다 좋은 게 더 없다.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의원님들, 이 공무원님들, 조금 우리 주민자치위원님들을 믿고 약간의 문을 좀 열어달라. 활동할 수 있는 문. 이렇게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일부 답을 해야 될 거는 답을 하고 들어가는 게 맞겠습니까? 그렇게 해야지. 그냥 됐습니다. 받아갖고는 안 될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답변은 요거 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답변을 요구하는 분이 있는데 답변을 이렇게 하고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은 두 분을 말씀드리면 여기서 당장에 어떻게 주겠다 이런 거 나올 수 있고 답변이 당장 나오기는 힘들 것 같아요. 예. 예, 그게 선거법 위반이고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우리가 해달라고 한다고 해가지고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말씀 못 하실 거잖아요. 예. 간단한 저희가 답변하는데 지금은 저희 뒤에도 최종 공고에도 있고 오늘 오신 분도 시간도 있기 때문에 우선은 답변에 대한 준비는 저희가 하고 의견을 좀 해주십시오. 예, 그럼 제가 그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문평동 주민자치위원장 김동입니다. 아무래도 앞에 뭐 참여 예산에 대한 그 설명도 해주신 것도 잘 들었습니다. 잘 듣고 했는데 사실은 무슨 내용인지 와닿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지금 주민자치위원회가 동네에서 예산 참여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후리시 전체를 보더라도 어떤 동네는 자치위원들이 많이 참여를 하는 동네도 있고 어떤 동네는 참여율이 아주 적은 동네도 있습니다. 지금 평동 같은 경우도 자치위원이 8분밖에 안 되는 7분, 저 포함해서 7분이죠. 근데 아까 설명하시는데 다른 동네 예를 들면서 뭐 청년 정보 참여를 하고 사회적 약자 청년을 시켜야 되고 뭐 좋은 그런 사회들 많이 말씀하시는데 물론 그런 분들은 이제 위원회에 합류를 시키고 또 전문가들도 이렇게 합류를 시키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지금은 이 자치위원회가 위원들이 이 자원봉사입니다. 자원봉사고 분들이 뭐 열정만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한계가 있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그 전문가들하고 이렇게 뜻 있는 사람들을 참여를 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뭔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분들을 갖다 끌어들이는 뭐 인센티브라든지 뭔가가 있어야 그분들을 참여를 시키고 우수한 그런 사람들이 동참을 하지. 뭐 열정만 가지고 하는 분에게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전문가가 뭐 시간이 남아 돌아가지고 그 동네를 위해서 봉사 좀 해주십시오 하면 하시는 분들이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거는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께서 진짜 이걸 활성화시키고 주민자치를 활성화시키고 하시려면 거기에 대한 어떻게 하면은 많이 참여를 할 수 있고 참여한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 방안 그런 데 대해서 연구를 좀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자치위원회 원래를 하면은 10대가 8,000원 나옵니다. 항상. 바꿔도 안 됩니다. 솔직히만. 그 10대 바꿔도 안 되는 거 받아가지고 처음에야 뭐 참여를 하겠죠. 뭐 뜻을 가지고 뭐 참여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해보니까 이거 뭐 열정은 한계한테 드러나고 이러다 보니까 이거는 사람들이 자꾸 이제 열정도 식어가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그게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을 뭔가 좀 인센티브라든지 뭐 그런 걸 갖다가 좀 줘서 이게 사람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해 주시고 의원님들이 그런 쪽으로 지원을 좀 해주시는 게 실질적인 지원 방안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다른 동네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운평동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센터도 없습니다. 센터도 없어가지고 회의하면 그 동사무소 회의실에서 회의를 해야 되는데 그게 뭐 회의하는 게 정기회의도 있지만 진짜 현안에 대해서 바로 어떤 회의를 하기 위해서 임시 회의를 하다든지 이런 장소가 없습니다.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자치위원회가 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닙니다. 그런 환경들을 활동할 수 있는 환경들을 의원님들이 만들어 주십시오. 만들어 주시고 그 환경을 만들어 놓고 자 열심히 하고 우리 좀 더 참여해서 다 같이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아무 환경도 안 돼 있는 데서 뭐 해봤자 이거 아무 답도 안 옵니다. 솔직히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상호 사국동 주민자치위원회 윤보일입니다. 이장님이 여러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그 부분을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구미시에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제일 먼저 구성이 됐습니다. 제일 먼저 구성이 돼가지고 저희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활동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이런 활동 저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한 번도 회의를 그런 적이 없습니다. 매월 회의했고요.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나 그 다음에 각 국가위원장들 모아서 또 별도로 회의를 하고 별거가 없을지라도 회의를 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제가 유도를 해가지고 지금까지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말씀하신 대로 많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생략하고요. 아까 저 김정우 의원님이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참여예산하고 조금 더 배를 달리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차피 주민자치위원회를 그렇게 들어간다고 보고요. 그래서 아무도 안 하고. 그런데 그걸 제외하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주민참여예산에 참여할 것인가는 솔직히 지금 이 자리에서는 우리한테는 그런 잡은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시민이든지 단체든지 참여예산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거는 조금 시행하든지 의원님들이 연구하시든지 그런 또 안내를 해주시는 게 오늘 이런 자리에서 그런게 안 되면은 별로 오늘 이런 자리가 소용이 없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는 광평동 주민자치위원장 마량입니다. 네, 오늘 이 시도가 정말 변화의 시점이 꼭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들었고요. 아까 이렇게 서류를 보면서 너무 좀 한심하다라는 그런 생각도 사실은 저도 저 외에도 아마 다들 가졌었는 것 같고, 제일 첫 번째 또 말씀하시는 분이 열정을 다해가지고 말씀해 주셨는데,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참여 예산이라는 이 자체 저도 오기 전까지는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실 뭐 연락 자체도 사실 의원님이 연락을 주셨기 때문에도 아셨고, 플랜카드가 이렇게 걸려 있어도 주민참여 예산은 또 뭐 주민자치위원회는 뭐지? 저번에 주민자치위원회에 주민참여 예산의 어떤 이런 걸로 항목들이 있다고 했을 때 저희들도 이렇게 하반기에 예산을 이렇게 넣어봤는데 언제까지나 하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서류를 넣었어요. 그날까지 넣었는데 이 부분 항목이 아까 우리 위원장이 말씀했었던 것처럼 이 항목은 안 된다. 빨리 오늘 12시까지 넣어야 된다. 아니 오늘까지 넣으라고 해가지고 넣었는데 빨리 수정을 해가지고 하라니까 저 혼자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위원들하고 저희들도 의논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까 선거법 그런 쪽에도 있고, 그래서 정확하게 주민 참여의 어떤 예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저희들 여기 예산이고 사실은 전혀 몰랐던 항목들이 주민 참여 예산으로 흘러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말 뭐 풀뿌리라고 얘기했듯이 좀 이게 시발점이 정말 되었으면 좋겠고, 저희들이 구미시에 문화도시를 한다고 한참 막 떠들다가 시 넘어갔잖아요. 그게 그런 것처럼 이것도 또 그렇게 넘어가는 거 아닌가 하는 좀 그런 우려도 있고, 저희들이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으면서 위원장님들이 전부 다 우리 담당하는 공무원을 좀 해달라고 아마 저희들이 몇 번이나 얘기를 했었어요. 다른 시군에 주민참여위원들이 행사하는 강남에도 가보고 이렇게 하면 거기에는 담당 공무원이 다 있으니까 이런 예산 같은 거라든지 이런 거를 좀 측정하는 게 되는데, 저희들은 총괄사니까 너무 일 비중이 크니까 그 중에
주민자치위원회가 한 꼭지로 들어가 있으니까 이걸 다 지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에 원평동의 위원장님도 원래 이렇게 하시면서 주민자치위원회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니까 어떤 기준에서 뭐가 돼야 되고 하는 이런 것들도 좀 위험한 것들도 있고, 그러니까 저희들도 지금 저희 동네에서 작년 사업하고 올해 사업하고 지금 2년 연속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년에도 똑같은 사업을 하겠다고 일단은 해놨는데 마을의 활동가를 양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미시에 1,400씩 되는 거를 매년마다 양성을 해놨는데 이 사람들을 또 이렇게 교육을 만약에 주민자치위원이면 이거를 강사를 활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머리로 생각해놨는 게 해평에 가고 있으니까 해평다고 올해는 친미동도 해요. 그러면 우리 동네 사람들이 해평으로 가야 되고, 제가 했는 의도는 마을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을 돌보는 사업을 해야 되겠다. 왜냐면 지금 초보를만 사역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운전도 못하고 못해요. 그리고 60대들이 다 그냥 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걸 보면 어르신들 대상으로 있지 60대들이 정말 일할 사람들, 없는 사람들이 지금 주민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있는데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도 어느 정도의 약간의 아까 인센티브가 있듯이 우리가 뭐 굳이 해평으로 갈 필요도 없고, 우리 동네에서 이런 구미시 예산을 받아들고 돈을 썼으면 정당하게 이 사람들도 강사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정말 주민이 활성화가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장소도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희들이 올해는 보사하고 합창단을 만들기로 했어요. 그러면 동네에서 할 수가 없어요, 야간에. 그럼 동네에 다른 데 하면도 민원이 들어올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마침 방통중학교가 있길래 지금 이제 오늘 이제 결정을 했어요. 밤에 가서 이제 거기서 저희들이 행사하는 걸로.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진짜 이런 것들을 좀 자주 좀 마련해가지고 저희들 얘기도 좀 소통할 수 있는 장을 좀 마련해 주셔도 좋겠고, 오늘도 우리 이재원 의원님을 비롯해서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정말 변화의 시발점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독일 이관입니다. 저는 한 가지 물어보려고 합니다. 혹시 아까 상무국장님, 제가 참여하는 위원회가 뭐라 그랬죠? 국민시 참여해서 시민위원회. 그 혹시 거기는 물어보려고 했는데, 나는 처음 듣는 얘기라 아니고, 우리 주민자치위원장이랑 위원회 유명대가 있죠, 그게? 알고 계십니까? 정확하게는 저도 몇 명인지 모르겠는데. 저 밝히지 않아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오늘 참 좋은 자리인데, 이 연속성이 있고 이제 투명해야 되는데, 혹시 좀 아까 좀 알아보시고, 거기 구성이 좀 우리 주민자치위원들이 좀 참여할 수 있도록, 아까 보니까 의회에서 수천을 하고 계시는 거던데, 의원님이 좀 살펴가지고 꼭 좀 우리 주민자치위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좀 열어주시기를 이상입니다. 제가 잠깐만 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자꾸 말씀을 죄송합니다. 제가 워낙 존재감이 없다 보니까 제가 보니까 국시 참여예산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지금 생각났습니다. 하루 존재감이 없는 모임이라서 제가 위원장입니다. 1년에 2번 모이는데 하는 게 없어요. 제 위원장이 지금 생각났어요. 워낙 일이 없으니까 제가 위원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사무국장 했는데 참여예산을 아주 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민시 참여예산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3년 참여하고 있는데 2년 전에 참여했을 때 보고 첫인상은 너무 형식적이다. 그냥 다른 도에서 사니까 우리가 하는 것 같다 생각했는데 저만 그렇게 생각한 게 다른 다 그랬고 8월 달에 제가 또 새로 또 시작을 했는데 또 형식적이었어요. 왜냐? 책을 이만한 걸 주는데 그날 받았습니다. 그리고 안건을 이렇게 했는데 어떤 분은 3일 전에 받았고 저는 일주일 전에 받았거든요. 근데 가는 시간이 3, 4일 걸려요. 우편이라서. 형식적이죠. 사려보고 쓰는데도 1, 2주는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래놓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올려 보내셨더라고요. 책 내용 보니까. 그걸 그날 5시인가 6시간 만에 다 심사를 해야 됩니다. 심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앉아서 어떤 데는 형식적으로 하고 국장님 들어와서 소개도 하고 문제 좀 내기 하지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형식적이다. 한 번 이런 일도 있습니다.
축제 뭐 승마를 좀 추진하려고 한다고 그 구미시 승마 인원이 몇 명이 될지 물었습니다. 한 7만 명이 됐는데 7만 명이. 우리나라 전국을 다 합쳐 7만이 안 될 건데요. 제가 그랬거든. 7만이면은 우리나라 전국 말도수도 7만이 안 될 거예요. 전쟁난 것도 아닌데. 그런데 그렇게 현실적으로 알아온다는 거죠. 이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걸 지금까지 알았었습니까? 모르셨잖아요. 우리도 이게 몇 명인지 몰라요. 자, 그리고 추후 보고가 없습니다. 했는데 뭐 같은 게 됐다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끝나면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안 끝납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도 그냥 가도 그냥 와서 그냥 앉았다 가고 이러니까 1년에 돈 모이가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고 전에 앞에 위원장님도 거의 형식적으로 위원장님 앉아만 계셨고 이런 걸 왜 하느냐 이게 뭐냐 정말 세상에 저는 오늘 정말 충격받은 게 뭐냐면 담당 공무원이 없대요. 담당 공무원이 그래서 오늘 문자를 통을 안 오는 거야 위원장인데 제가 위원장님 제가 까먹고 있어요. 오늘 지금까지 제 자신을 까먹고 있어요. 사무국장 얘기했죠. 사무국장 협의회. 보니까 내가 위원장한테 뭐한 주만 왔어. 내가 위원장이야. 이 말은 존재감이 없습니다. 이게 이래서 되겠습니까? 다른 대구나 부산에서 얼마나 소수의 얘기입니까? 오자만 얘기하면 현실이에요, 현실. 그래서 인구 40만을 바라보면 그 포항만이 큰 도시가 국시인데 얼마나 소위 그냥 속된 말 좀 풀리는 얘기 아닙니까? 솔직한 말로. 토론에 저는 어디 알았다니까요. 위원장이 제가 어디 알았습니다. 위원장 지금 아무도 몰라요. 좀 내봤을 때 솔직한 말로. 이게 진짜 큰 문제잖아요. 이게 진짜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공무원님도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진짜로. 진짜 뭐 저는 얼굴 가리지 못할 것 같아요. 이 정도로 부끄럽습니다. 진짜 위원장을 까먹어야니까요. 이상해요. 몇 분위로 구성되어 있는지 바로 답변할 수 있잖아요. 예. 지금 주민 참여 위원이 51명이 있습니다. 51분. 예. 국민들은 총 몇 분? 다 주민들입니다. 어쨌든 주민 공무원, 시의원 아무도 안 가요. 주민 자치위원회도 민영이 되겠죠. 그거는 지금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동별, 뭐 청년, 장애인, 여성, 노인 이렇게 배분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청년장애인이 있었다고요? 아니요. 지금 현재 51분 중에 읍면동에서 추천받는 분이 한 분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공고를 통해서 본인들이 신청해서 저희들이 이제 또 돌아오시는 분이 있고 두 부류입니다. 두 부류 중에 지금 여성분이 비율이 좀 많고요. 청년이라든지 이런 이제 골고루 분야 이런 부분들은 조금 다시 한번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좀 51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분자치위원회 담당하고 있는 정부가 지금 현실이 그렇습니다. 제가 증명시켜드렸죠. 주민참여예산 중간 우리 보고회하고 토론회하는데 정부가 지금 없습니다. 그렇다면 뭐겠습니까? 우리 의원들이 주재하는데도 안 없습니다. 그래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도 말을 주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의원들이 얘기하는 의원들 말 받는데 우리도 말을 주겠습니다. 의원들 주제도 우리가 가시죠. 운영동의 주민 박창훈입니다. 제가 이제 최근 몇 년간은 시행 중에 조금 등한시했고 한 4, 5년 전에 보조금 심의위원 하면서 시행령을 좀 유심히 볼 때가 있어서 기억이 나는데요. 한 4년, 5년 전쯤에 보면은 그때는 참여예산위원회가 한 150명 정도 위원회 된 걸로 기억납니다. 그리고 한 8월, 9월쯤에 제안서를 받아서 심의를 해서 한 150억 정도를 참여예산으로 편성하고 매년 활성화된 걸로 생각을 했는데 오늘 주민참여예산 연구에 토론회 한다고 왔는데 지금 이제 주민자치위원 하시는 분들이 많이 참석을 하셔서 물론 좋긴 한데 참여예산 위원들이 생각보다 많이 적용에 좀 저도 놀랐고요. 제가 궁금한 거는 이제 공무원이 대답을 해주셨는데 지금 이제 참여예산위원들을 어떻게 선정을 하는지 제가 좀 궁금했던 게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1년에 몇 번을 회의를 하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변된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홍보라든지 이거를 이제 묻고 싶었는데 그 이제 답은 나온 것 같습니다. 예전보다 지금 위원들도 줄어들고 회의를 훨씬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국무시위원회가 150개 정도 있는 걸로 아는데 대부분 이제 다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안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아주 중요한 참여예산위원회에 대해서 연구하신다고 하셨는데 사실 이제 연구 영역을 나라사랑 연구소에 주셔서 좋은 발표를 하시는데 사실 이보다 문제가 될 일은 이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을 다 몇 번을 만나서 의견을 듣는 게 우선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 회장님 말씀도 들어보니까 그 모든 문제의 답은 현재 참여예산위원회 대분들의 의견에서 많이 나올 것 같아서 앞으로 그분들한테부터 의견을 들었으면 좋겠고, 그런데 이제 두 번째는 참여예산위원회를 모이라고 하면 많이 못 오실 거예요. 대충 그래서 회의가 잘 안 되거든요. 그 원인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선정 방법에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제가 개선하길 바라는 거는요, 대부분의 위원회 위원들을 선정하는 방법이 동별로 할당, 혹은 시의원들 추천, 아니면 까별로 과장님 아시는 분들,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한 사람이 위원회에 많게 15군데 들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 아까 보고서에 나왔듯이 참여예산위원회가 제대로 되려면 소외계층들, 예산 배분이 제대로 돼야 되는데 국민시 예산에 소외계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예산위원회에 들어갈 분들을 동별로 인원 할당을 하지 말고 청년 몇 명, 장애 몇 명, 여성 몇 명, 노인 몇 명 이렇게 해서 제대로 예산이 골고루 갈 수 있는 이런 분들을 산정을 해야 되고 첫 번째. 두 번째는 모든 회의를 주간에 합니다. 공무원들 근무 시간에. 그러면 직장이나 직업을 가지고 못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 실시간 내지는 은퇴자들이 자리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간을 참 적절하게 잘했다고 생각되는데 그 당사자들의 시간대를 봐서 저녁에도 하고 골고루 해서 많이 참여하게 해서 그 다음에는 참여위원들 교육을 하는데요. 주민참여 예산위원들 맺는 사람은 교육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일반 시민들도 관심 있는 사람은 그 교육을 들어야지 다음에 참여 예산에 신청을 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많이 조합해서 개선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추가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좀 오해를 하고 계시는 데 있어서. 지금 오신 분들 의견을 듣는 게 먼저라고. 알겠습니다. 네. 더 말씀해 주실 분 있나요? 참여예산위원회 산업국가 위원장입니다. 근데 금방 질문을 하셨는데 저희들 회의를 오늘 여기 오게 된 여기는 아무한테 연락 받은 거 없고 어저께 갑자기 이지원위원회에서 다른 약속도 있는데 꼭 와줬으면 좋겠다 해서 자치위원회가 있는 것은 또 어저께 얘기 듣고 알았어요. 근데 여기 와서 잠깐 느껴보니까 자치위원회에서 시민 참여예산위원회에 올라오면 저희들은 하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솔직히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1년에 한 2번 회의를 합니다. 그럼 돈 3만 원이 얼마씩 주는데요. 올해 벌써 8월 20일에 한 번 했죠. 하지만 내년에 중요하지 않으니까. 근데 내년 봄에 또 한 번 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리고 2번 연임할 수 있습니다. 저도 산업분과 부위원장 회의에 서로 안 한다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간에 하거든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하는 일이 금방 중원되는 얘기라서 내가 좀 뭐하긴 한데 책 한 이만큼 됩니다. 이런 책을 왜 이렇게 제안서 다 쓰라고 하셨잖아요. 밑에서 올라오신 거. 그거 검토해볼 시간도 없었고 그 자리에 가서 그걸 받아가지고 각 분과별로 제가 산업분과, 무슨 분과, 문화분과 중에 있는데 올해는 굉장히 적었는데 예전에는 작년에 같은 한 200여 됐어요. 200여 건을 올라온 것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딱 없습니다. 이거 찬성, 그 다음에 반대, 아니면 장기과제 이 세 개 것을 통해서 결정된 것을 적어가지고 시의회 의원들에게 올립니다. 그리고 제가 교육받은 바에 의해서 알게 됐는데 시민참여예산위원으로 배정된 게 따로 되어 있고 같이 되어 있고 하는 시도가 이렇게 좀 틀린 것 같아요. 근데 구미시 같은 경우에는 시민 참여 예산은 얼마라고 액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돈 안에서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미 국장님들이 오셔가지고 설명합니다. 이거는 이렇게 돼서 아마 가능하다 안 하다 하는 그럼 우리는 그 얘기를 듣고 결정만 해서 굉장히 좋은데 저도 교육을 통해서 알았는데 우리가 그것이 잘 집행되는지 안 되는지 중간에 시위에도 질문할 수도 있고 그런데 한 번도 그런 생각 해본 사람 없습니다. 그냥 이거 탈락했다 그러면 그냥 그걸로 우리 동네 안 해준대. 그 금방 말씀하셨는데 1년에 2번 딱 하는데 회의하는데 자치위원회에서 뭐 어떻게 올라온 이런 제안서 좋은 것들이 올라가서 이제 되도록이면 저희들이 찬성적으로 된 것은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십니다. 보통은 제가 보니까 한 80% 이상 90% 정도. 근데 그런 정도의 미미함입니다. 이게 뭐 형식적으로만 뭐 자꾸 형식 얘기하는데 1년에 2번 하는 회의에서 무슨 뭐가 결정이 됩니까? 뭐가 평상시에는 없습니다. 그럼 우리끼리라도 할 수 있게 명단을 우리한테 계시라고 했는데 참여위원 내가 산업평가 위원장인데 산업평가위원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명단을 저한테 줄 일이 없으니까 회의할 때 가서 보면 이 사람들이 왔구나 그런 정도입니다. 근데 무슨 뭐 예산에 대해서 심도 있게 협의하고 뭐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하면 그냥 흘러가는데 금방 말씀하셨지만 담당 공무원이 지금도 한 번도 없는데 우리 뱅가족에서 출연하면 뭐 할 거예요? 듣는 사람 없는데 시장님이 나와 계시던데 시장이 바쁘신 거 모르시지만 담당자 분이 있어야 되는 게 정상이죠. 그 뭐 바꿔서나 왜 우리 다 오라고 우리는 실패를 아까 우리 시민참여 예산위원회에서 어떤 큰 전혀 변화 없습니다.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그냥 흘러가는 겁니다. 구색 맞춤입니다. 이상입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 주민참여 예산 심의위원회에 있는데 참여 예산위원회는 없는 거죠. 편성 과정에 들어가는 거 아니냐는 이게 편성 과정이죠. 지금 심의위원들이 편성을 하는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예산 편성했는 거를 가지고 다른 거 갖다 주면 심의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통과돼야 예산 편성이 된다는 거죠. 아니 그렇게 그 안을 그래 안을 여기서 받아가 심의해가지고 통과돼야 편성이 편성이 된다는 거잖아요. 어쨌든 편성은 시의회가 하는지 시가 하는지 모르겠는데 편성을 그렇게 하고 넘어가는 거를 가부를 해가지고 넘어가면 편성된 일이 아닙니다. 편성하는 건데 그 전에 편성하는 과정에는 참여가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편성하기 전에는 우리가 공무원한테 다 잘리죠. 그게 현실입니다. 아니 근데 제가 처음 말씀드린 제 책을 받아보면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올린 안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미 벽화 부족함이 나 있습니다. 이걸 저희들 다시 재심평하는 거지. 그래서 그 국장들이 이거는 왜 부족함인지 설명을 합니다. 이래 대해서 예산이 더 필요하고 그래서 부족함이 더 같다. 의원님들 생각 어떠십니까? 우리도 부족함이 그게 부족함이 우리가 부족함이 아무리 높아지는데 이게 왜 부족함이냐? 다시 재심의하면 110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십시오.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장 연합회 사무국장을 맡고 있습니다. 저 그냥 오늘 듣고만 갈라 했는데 주민참여 예산과 주민자치위원회 예산이 좀 다르다고는 말씀을 하시는데 결과적으로 기본은 주민들이 생각을 하고 필요한 것을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기본은 저는 똑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주민들을 참여를 시켜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활성화하는 연구를 하시는 것은 위원님들이시고 그 기초를 마련하는 것은 저희 주민들이에요. 저희 주민들 대표하는 사람이 주민자치위원이고 근데 이거를 저는 별개로 생각하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는 아까 여기 위원장님들도 계시고 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100% 공감하는 말입니다. 근데 저는 답답한 게 뭐냐면 정말 홍보가 저희 자치위원회 각 읍면동에서도 자치위원회끼리도 그 읍면동 주민들한테 공부하는 게 굉장히 힘든데 이거를 저도 솔직히 말해서 주민참여 예산 이거 연락까지 며칠 안 됐어요. 며칠 안 되고 이거를 뭐 권역별로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다들 바쁘시고 행정하시는 분들도 바쁘시고 저희 주민들도 바쁩니다. 참석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도
이게 바쁘다는 핑계로 안 하다 보니까 다 생략이 되고 각 읍면동에 직접 가서 동마다 읍마다 해야 되는 그런 토론회를 이제 2개씩 묻고 3개씩 묻고 4개씩 묻다 보니까 참여가 더 안 돼요. 솔직히 말해서 귀찮아도 주민자치위원들뿐만이 아니고 주민자치위원들은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참여를 하셔야 되고 각 읍면동에 단체도 많잖아요. 그 사람들 다 주민이에요. 저희 주민자치위원들만 믿고 계시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모든 단체 주민들을 대표하는 그 단체의 그 회원님들을 동원해서라도 저는 이런 토론회나 그런 거를 계속 좀 뭐 인원이 안 모이겠지만 계속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도 많이 바쁘신 와중에 각 읍면동에서 주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행사들을 다니시는 분들과 안 다니시는 분들은 좀 다르다고 느끼거든요. 여기 저희 동네 위원님 계시지만 작은 행사부터 큰 행사 정말 많이 다니십니다. 그래서 다들 오셔가지고 귀를 담아서 이런 행사는 어떻게 하고 뭐 어떤 의견들을 소소하게 물어보시는 게 저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전에 저는 주민자치위원을 하기 전에는 몰랐어요. 몰랐는데 물어주시고 제가 이 입장이 되다 보니까 또 말을 하게 되고 정말 공부하는 게 저는 이렇게 어려운 건지 몰랐어요. 사람들을 이렇게 동원시키고 하는 게 제일 기본인데 이걸 뭔가를 한다고 정의는 나는데 이걸 주민들을 참여시키기가 정말 각 읍면동에서 진짜 힘들거든요. 예산은 따왔어요. 어쨌거나 뭐 위에서 뭐 특별부에서 하는 사람들이 따오면 예산도 올립니다. 그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참여하는 것이 힘들어요. 그거를 하려면은 어떤 방법으로라도 행정은 좀 뒤에 따라오고 요즘 제가 듣고 연락도 늦고 뭐가 있다고 이야기하면 거짓말로 뭘 한다는데 그것도 다음날 돼서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 요새는 정말 여기 위원장님들도 많이 계신데 그 부분이 지금 하반기 때 지금 전부 다 그런 주민들 참여시켜서 하는 행사들이 다 하반기에 몰려있기 때문에 정말 정신 없으실 거예요. 근데 이 끝나자마자 내년 사업 또 해야 됩니다. 계획을 해야 됩니다. 주민들하고 토론할 시간이 없어요. 저희가 주민들을 대표하는 주민자치위원들을 뽑아놔도 이분들이 주민들과 만나서 소통할 자리가 안 된다고. 그거를 저희 힘으로도 상당히 부족합니다. 주민자치위원장이라고. 그래서 그거를 안 되면 각 읍면동에서 또 그런 자리를 마련한 것도 저는 안 돼요. 주민들이 안 오기 때문에. 이거를 안 된다 하지 말고 될 때까지 저는 했으면 좋겠어요. 될 때까지. 그래서 이런 작은 토론회나 주민들 그런 의견 듣는 그런 자리든지 그런 거를 좀 힘들 정도로 좀 앞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아니고서는 결과적으로는 주민들 대표하는 몇몇 사람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밖에 없어요. 공부가 안 되면.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심의위원회. 당연히 주민들은 그 심의위원 올리라 해서 안 올렸는데 안 된대요. 뭐 때문에 하시냐고. 행정 보시는 분들 그거 읍면동의 실상을 잘 모르시잖아요. 근데 어떤 기준에서 컨트롤 시키고 어떤 기준에서 그게 저는 합격이 되는지를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럼 주민들 입장에서 뭐 때문에 안 되는지 이유라도 듣고 싶은데 그것도 얘기 안 해요. 이런 것들이 각 읍면동의 주민들을 대표해서 일을 하고 있는, 봉사하고 있는 분들의 의견을 좀 저는 많이 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자리를 위원님들께서 많이 만들어 주시고 여기 오늘 발언하신 분들 그냥 하신 얘기 아니에요. 다 피부로 느끼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꼭 귀담아서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선 제가 열변을 토하셨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특이한 사안이 있었어요. 구미시에서. 읍면동의 주민자치위원회가 있고 읍면동의 지역사회부처를 형식했어요. 그럼 읍면동의 각 이 단체들의 성과는 읍면동 주민이 알아야 해요. 그런데 2023년도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성과 공유회 공표에서 지역사회부처는 교육체 성과 공유회를 모아서 각종 역사자를 만드셨어요. 이런 이 주민들하고는 동떨어지고 행정이 단체의 어떤 성격이나 역할들을 제대로 보좌를 하지 못했죠. 오늘 주민자치나 혹은 주민 참여에 대한 결국은 버전스잖아요. 이때까지
대의민주주의에서 선출직들한테 주어졌던 권한을 이제는 시민들한테 내려놓아야 하고 그것이 살기 좋은 도시의 기본적인 척도가 되는 부분이고 한 말씀 한 말씀이 주민참여 예산 제도에 반영을 시키고 또 구미시의 여러 정책에 녹아들어야 선출직들 4년에 한 번씩 길거리에 나가서 절하지 않고 주민들을 4년 내내 잘 모시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한 말씀 한 말씀 사실은 저희 쪽에 성과를 녹여내기에는 무거운 것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말씀이신지를 충분히 공유했고 우리 수능연구원께 말씀드렸어요. 특히 오늘 토론회에서 발언하시는 내용들이 어떻게든 우리 최종 보고회 때에 정책으로 응원할 수 있도록 거기에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드렸고요. 의원님들께서 각각 말씀하신 내용들을 저희가 메모했고 이런 내용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특히 아까 어떤 단체 회의 시간을 평일날 2시 혹은 오전 10시 그럴 수 없어요. 오실 수 있는 분들도 멀리에서 자기 시간을 들여서 오시는 부분인데 그 성과들이 충분히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거나 주민들께 다시 성과로 돌아가지 못한 부분은 의회에서 지금 저희 장국영 위원장하고 김지원 위원장께서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시간을 내주셨어요. 원래 저희가 연구단체가 2개만 출범을 했어요. 작년에 4개를 했는데 의원님들 다들 바쁘시지만 주민만이라는 의미를 깨달으시고 어쨌든 좀 바꿔보자라고 저희가 원했습니다. 한 말씀을 잘 녹이고 또 연락드리고 저희가 한 달 뒤에 이 자리에서 다시 최종 보고회 합니다. 여러분들 의견을 저희가 어떻게 녹여냈는지 꼭 관심 있게 봐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점은 저희가 다시 받아서 의회에서 제가 방금 말씀 저희 이제 장민경 KT위원장께서 가장 어깨가 무거우실 거예요. 다음 달에 성과 공유회가 최종 보고회로 끝났지만 그 이후에 KT위원회에서 저희가 이 부분을 그대로 질문 들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하신 내용들 저희가 잘 받아서 더 말씀하시는 내용들은 저희 의원들한테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우리 공유하시면 수능연구원에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감사합니다. 처음 마지막으로 말씀하실 의원님들 계시면 짧게 말씀. 간단하게 해도 되겠습니까? 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 의원들이 연구회를 단축시키는 겁니다. 잘 돌아갔으면 저희들이 이거 안 하고 다른 일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봐주시면 간단합니다. 그렇게 봐주시고요. 의견을 수렴해야 되고 또한 예산을 어떻게 잡는가는 저희 의원들이 결정을 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참여위원회도 마찬가지로 시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부분들을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고민해야 되는 부분. 이게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 이전 대표위원님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의견을 내주는 게 중요한 부분이고 그 방향은 우리가 또 잡아나가야 되기 때문에 최종 보고회 때 한번 오시면 또 함께 또 같이 한번 논의해 주시면 더욱더 좋은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여기 봐주십시오. 자,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주민참여! 네! 주민참여! 네! 예, 주민참여 예산이 진행이 되면 무엇보다 큰 믿음이 생길 것 같습니다. 투명하게 예산을 쓰는구나. 세금을 허투루 쓰지 않는구나. 이게 민주주의구나. 주민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 주십시오. 내가 낸 세금이 나한테 다시 돌아오면은 그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주민자치위원장으로서 열심히 참여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선 우리 시의원분들이 이렇게 나서서 이렇게 연구 모임도 만들어 주시고 주민들을 참여시켜 주셔서 알게 해 주시니까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주민 참여 예산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다면 시에서는 주민들이 할 일이 쉽게 찾을 수 있고 업무가 효율적으로 될 것이며 시는 예산 낭비를 안 할 수 있어 좋고 주민들은 문제 해결을 할 수 있어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제도가 더 활성화되어서 우리 참여 예산 제도가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평동 주민자치위원장 박양미입니다. 사실 주민참여 예산제도가 법제화되어 있는지는 몰랐습니다. 이 제도가 우리 시에 적극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시의 예산이 정말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적절히 배치되고 잘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주민 입장에서는 정말 반가운 제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저도 이제 알았으니 열심히 공부하고 주민으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